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예기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데 꼭 변덕스런 날씨 같습니다. 햇살이 쨍쨍 나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다가 폭우가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날씨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이 생기곤 합니다. 결혼할 때 내 아내나 남편이 나 이외의 사람을 쳐다보고 소위 바람 피울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상상도 못 해봤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생깁니다. 결혼할 때 이혼할 거라고 생각해 본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혼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애를 낳아 키울 때 내 아이들은 다 착하고 예쁘고 공부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부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말썽을 피우고 사고를 쳐서 자식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사업 시작할 때는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벌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기는커녕 있는 돈마저 까먹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내 돈만 까먹은 게 아니라 일가 친척집까지 다 망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오늘 농약을 치려고 준비해 놨지만 갑자기 비가 오면 뒷밭에 고추 모종을 내면 되고 깨 옮겨 심으려고 준비해 놨지만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 논둑에 풀을 베든지 농약을 치든지 하면 돼요. 또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되고 많이 오면 비옷을 입으면 되고 너무 많이 오면 외출을 삼가고 집안일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날씨에 관계없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비가 오면 오지 말라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고 비가 안 오면 오라고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기후 변화들을 예측하고 가뭄에 대비해서 댐을 막고 지하수를 파고 홍수에 대비해 둑을 쌓았어요. 이렇게 해서 자연재해를 대응해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완벽한 방비책을 마련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더 자유로워진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매년 가뭄 아니면 홍수 피해가 되풀이됐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10년 만에 한 번 닥칠까 하는 홍수나 가뭄이 아닌 이상 큰 피해는 없습니다. 요즘 일기가 순조로워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요즘이 옛날보다 기후변화가 훨씬 더 심해요.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은 인간이 그에 대응하는 힘을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애는 공부 잘하고 남편은 일찍 들어오고 아내는 순종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늘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비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 문제가 해결될까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짜증나고 괴롭죠. 그런데 사람이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아들, 딸을 모두 서울대에 보내고 싶죠. 하지만 수험생들이 모두 서울대학교에 간다면 나라가 잘 돼요? 못 돼요? 그것은 다 잘 될 수도 없고 또 된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오히려 세상이 복잡해져요.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굴러가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 안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질 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고맙습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다 오래 살고 싶죠? 그렇다고 모두 500년, 1000년씩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난 오래 살고 싶지만 다른 사람도 오래 살면 문제잖아요. 우리 자식은 공부 못해도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좋지만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간다면 잘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남을 보면 자기의 어리석음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만 보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목매달고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 이루어질 수도 없고 다 이루어진다고 좋은 것도 아닌데 다 이루어져야 좋다고 생각하는 데서 인생에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여러분이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어도 좋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안 되는 게 다음에 더 좋은 일인지도 몰라요. 아이 성적 때문에 고민이라는 엄마가 있습니다. 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왜요? 항상 1등만 하다가 1등을 놓쳤어요. 몇 등을 했는데요? 2등, 3등이요. 계속 그래요.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엄마가 와서 이럽니다. 애가 5등 안에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5등 안에 못 들어가네요. 또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요. 애가 반에서 중간반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어떤 고민일까요? 학교만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애가 학교를 안 가요. 또 다른 엄마가 조금 있다가 들어오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문제만 안 일으키면 좋겠어요. 학교에는 다니든지 말든지. 애가 사고 쳐서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학교 가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 정도에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또 이럽니다. 아이고, 그래도 그 아이는 살아있잖아요. 아들을 잃은 부모의 한탄이지요. 이렇게 끝이 안 납니다. 어쨌든 아들이 죽은 게 나아요? 감옥에 가 있는 게 나아요? 사람들의 고민을 이어서 들어보니까 어때요? 고민이 끝이 없잖아요. 만약 자식이 5등 안에 못 들어가면 그래도 중간 이상은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성적이 중간이면 꼴찌는 아니잖아. 꼴찌라 해도 학교는 착실하게 다니잖아 하고 생각하세요. 학교 안 가겠다고 하면 사고 쳐서 감옥 가 있는 애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달리 생각해보면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은 이런 문제 외에는 착하잖아요.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몇십 년 전에 한 학생이 데모를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이 어머니가 매일매일 제발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된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나와서 3개월 만에 교통사고가 나서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때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알아요? 그냥 감옥에 있었으면 죽지는 않았을걸. 내가 기도해서 꺼냈으니 내가 죽인 거야. 이러면서 통곡을 했어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봐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렇게 되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면서 무조건 매달려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기 전에 그게 성취되면 정말 좋은지 나쁜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정말로 좋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죽기도 하고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몸에 병이 나기도 합니다. 스스로 예기치 못한 일이라고 하지만 인생 전체로 보면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병원에 가면 환자가 늘 들끓고 장례식장에 가보면 매일 죽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조건에서도 아프면 아픈 대로 가족 중에 누군가 사망하면 이것 또한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순간적으로는 슬프지만 슬픔에 빠지지 않고 실패하면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삶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살다 보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이때 안 이루어진다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시도하면 돼요.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다시 시도하면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안 하면 됩니다. 그래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또 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돼요. 어차피 한 번에 성공하게 되면 다른 일을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시간에 10가지를 하든 하나를 갖고 10번 하든 인생은 똑같아요. 높은 고개를 한 번 넘으나 작은 고개를 10번 넘으나 높이는 어차피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되고 안 되고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세상 일은 다 될 수도 없고 된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인생사에 대해서 그렇게 매달리지 않을 수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지금까지 신중년 연구소였습니다.